안녕하세요.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김영빈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미국 FDA가 아주 신박한 약을 하나 승인했어요. 바우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FDA가 승인한 최초의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이 신약은 미국 내 만성 설사병 원인 1위이자 연간 약 미국 내에서 1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클로스트리디오데스 디피실, 줄여서 C. 디프 감염병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성분이 뭐냐? 바로 사람의 그거, 사람의 똥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기증받은 그거를 살균 처리해서 살아있는 미생물 세포는 다 죽여요. 바이러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미생물이 만드는 이제 포자만 남겨둔 것인데, 어쨌든 알약에 들어있는 거는 그겁니다. 왜 저렇게 그걸로 약을 만드느냐? 좋은 질문이신데요. 좋은 미생물만 뽑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 한 1000종 이상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원료가 되는 그거는 100% 기증받아야 되거든요. 왜? 원료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혈액도 헌혈을 받아야 돼요. 못 만드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이거는 헌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분은 제가 볼 땐 이건 절대 못 만들어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좋은 그거를 누시는 분은 똥신입니다. 좋은 똥신. 자, 이 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자연 환경에는요, 뭐 인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동물의 분변에 이 CDP는 그냥 있는 그런 세균이에요. 근데 이게 가끔씩 이제 독소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설사를 유발하고요. 현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 사람의 인구의 한 10% 정도, 10명이 한 명꼴로 이제 이거를 이제 갖고 있는데,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유지되면은 얘는 그냥 그저 그런 구성원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교란되면 얘네가 태도가 돌변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했다거나, 아니면 뭐 항암 치료 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많이 훼손됐을 경우에,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좀 사라졌을 경우에 얘네가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비유가 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저 그냥 뭐 동네 불량배 순이었는데, 이 수가 많아지면서 이 쇠를 불려서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지경에 이르면 얘네들한테 항생제를 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왜 항생제를 주지? 그런 약을 쓰느냐? 좋은 질문이신데요. 항생제를 주게 되면은 얘네는 첫 번째 어떤 특기가 있냐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포자를 만들어요. 포자를 싹 만들어 숨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얘네들은 이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항생제를 줬을 때 잘 안 죽어요. 오히려 이런 환자에게, 설사병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게 되면 제거해야 될 CDP는 오히려 멀쩡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유익균들이 더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온 대안이 바로 대변으로, 좋은 대변으로 만든 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FDA가 승인한 최초의 이런 그 대변 치료제는 작년에 먼저 승인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이 관장용이에요. 2022년 11월 30일에 승인한 건데요. 이름은 레보타라고 하는데, 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비닐 팩 안에 그 좋은 약이 들었어요. 그 약은 말씀 안 드리는 뭔지 아시겠죠? 그게 들었고요. 마치 우리가 그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자세를 취하면 이제 의료진이 와서 주입을 딱 꽂아주죠. 그리고 한 15분 정도 저 자세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저게 다 들어간 다음에도 한 15분 동안 자세를 유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렵게 구한 좋은 약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쭉 들어가게 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복원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일종의 리모델링입니다. 왜냐하면 저거 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싹 비우는 것처럼 똑같이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싹 비운 다음에 좋은 저걸 넣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 장내 미생물 생태계 복원이에요. 사실 우리 몸에는 온통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늘 살고 있어요. 이런 미생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특히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우리 건강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없다면 우리가 소화를 완전히 하지도 못해요. 왜냐? 우리 자체 효소로는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을 우리 장내 미생물의 효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비타민도 만들어주고요. 항염증 물질도 만들어줘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전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훼손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비롯한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참모습은 상당 부분 파악했어요. 즉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대략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과의 조화로운 공생이 우리 건강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은 이들 미생물의 정확한 기능과 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자에는 세균만 해도 약 1000여 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그 유산균도 이들 가운데 하나예요. 실제 우리 장내 미생물에서 이 유산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의외로 낮아요. 이 유산균은 특정 세균의 이름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발효해서 말 그대로 젖살을 만드는 그런 미생물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 건강과 면역 기능 개선을 포함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기능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이제는 중요한 장내 미생물 세균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 동시에 수적으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을 찾아내서 진정한 이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이런 세균이 차세대 미생물 치료제 후보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뮤시니필라, 뮤신을 필라,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에요. 우리 얘네들은 장 점막에 살거든요. 우리는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관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화관 내벽은 모두 부드럽고 매끈하게 끈끈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점막에는 끈끈한 점액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을 마르지 않게 하고 거기에 또 나쁜 미생물을 가둬서 제거하기도 하고 좋은 미생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하는 복합 방어 기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세균이 잘 살고 있어요. 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는 2004년에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처음 분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장 건강에는 물론이고 비만에서부터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아토피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사성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를 생균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살균 처리해서 사균으로 투여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사실도 발견됐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살균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세균 자체보다는 세균에서 유래하는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발견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구를 통해서 그 세균의 세포벽, 세포막에서 특히 세포벽에서 이 후보 물질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균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진도 큰 활약을 하고 있어요. 2022년 1월 달에 국내 연구진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를 보고하면서 어떤 보고를 했냐면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세균은 기존에 서양인에서 분리된 세균과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살고 있는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2012년 8월 18일자 표지는 너무 저는 이채롭다부터 의아해요. 왜냐? 아니 이 경제지의 표지에 천재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소묘 인체 비례도를 패러디해서 온통 미생물 집합체로 표현했거든요. 아니 왜 이 경제지가 표지에 이 미생물을 드러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무렵부터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표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미생물이 사람을 만든다. Microbes make the man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아마 이 말 들으시면 그 영화 킹스맨의 대사가 떠오르실 거예요. Manners make the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매너는 예절을 지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종 대중 매체에서 보면 뭐 매너 손 이런 말 등장하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즉 인사가 예절이라면 상황에 따라 인사가 다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뭐 이런 것처럼 같은 예절이라도 상황에 따라 갖추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미생물이 완성을 해요. 그런데 그 완성하는 미생물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